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만 일하면 또다시 주말부터 해서 월요일 한글날 또 쉬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투자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천천히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보게 되면 3,700만 원 중반대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상승 스탠스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는 차익 실현 물량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물량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도 보게 되면 726원 보여주고 있네요. 뭐 큰 가격 상승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XRP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천천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구체적인 영상에 앞서서 한 구독자 선생님과의 대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감히 고수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의 스토리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년 정도 투자를 이어 오셨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2019년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더리움을 18만원에서 30만원 안팎으로 18만원에서 29만원 사이에 쭉쭉쭉 매수를 해가지고 21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장이 왔었잖아요. 410만원에서 450만원의 이더리움을 매도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 수익률을 얻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금액이죠. 13억 원을 번 우리 구독자 선생님이시거든요. 현재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13억에서 굉장히 초기부터 투자를 해오셨어가지고 리플의 평단 250원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나 부러운 그런 평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약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700원대 중반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내가 이 정도 수익 내려고 지금까지 시간을 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임 레버리지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선생님께서는 약 17만 개의 XRP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15만 개씩을 증여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평단에 많은 물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더리움을 단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매수로 접근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매도할 때도 어떻게 매도했다? 410만원에서 450만원에 매도했다. 물론 더 올라갔었잖아요. 거의 500만원까지 찍었었잖아요. 너무 욕심내도 문제예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본인이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분할로 매수 그리고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사이클, 즉 다시 말해 반감기 사이클이겠죠. 이런 암호화폐 사이클을 보면서 타임 레버리지에 열중하고 계시는 한 선생님이십니다. 너무나 멋있는 선생님이었고 저 또한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최근에 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재테크 혹시 어떤 거 투자해? 나 XRP라는 그런 코인을 투자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지금 기회를 잡았구나. 내가 지금 이 기회의 시기, 기회의 이 순간을 잡아서 꾸준히 타임 레버리지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저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자 그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플사의 XRP 토큰을 투자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서 XRP는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남들은 이야기합니다. 미친놈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죠. This is chance. 바로 기회다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하나가 있는데요. 초고속 부자들의 내공이라는 책입니다. 그 부자들은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단순한 계획과 그런 평범한 열정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즉 다시 말해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되는 길을, 본인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 리플 XRP, 즉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그 끝판왕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9일날
세 번째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이때는 우리 리플 투자자들이 모여서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해서 그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가치를 믿는 리플 투자자분들 함께 우리가 모두 가치 동의할 수 있는 진동수를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셔서 구글 링크 그 설문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사안이 있었죠. 바로 리플과 SEC가 지금 천천히 공방전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스탠스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파헤쳐 가면서 지금 현재 국제 정세와 리플의 스탠스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 펀더멘탈 잡는 영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죠.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360원대 돌파라고 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높게 가져가면서 긴축 장기화 우려에 대한 이렇게 달러의 강세가 이뤄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위험 회피 성향이 짙어지면서 원달러가 굉장히 높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시나 미국은 강한 나라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굉장히 최근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기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 10년물 금리 역시도 올라가면서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인시장 전체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럴 때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선점하는 겁니다. 우린 이런 부분에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11월 1일 날 또 한 번의 FOMC 회의가 있죠.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동결 스탠스 약 70%에 육박하는 수치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금리 동결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올 수 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 시기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고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그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은 돈을 찍어내면서 벌써 33조 달러 중반부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XRP의 세계 준비 통화 가능성 또한 저는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누가 들으면 미친놈 소리 들을 수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기사입니다. 미국 법원 토레스 판사가 SEC 리플 소송 중간 항소 기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야 SEC야 너희 이제 그만해. 할 만큼 했어. 리플 저거 증권 아니야. 이제 판사도 아는 거죠. 판사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문을 내면서 토레스 판사는 SEC의 중간 항소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역시 법은 우리의 편에 서 있다라는 부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EC에 대한 항소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없어졌고요. 슬슬 법적 공방전에 리플선의 편을 드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재판 내년 4월에 다시 열린다. 배심원 재판이죠. 공판으로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2분기 전에 4월 전에 한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투자 이어갈 것 같고요. 늦어도 내년 4월에는 어느 정도 공판으로 이어지면서 확실하게 법적 공방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공유 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법적 규제 명확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XRP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CBDC를 깔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적인 부분에 상호 운용성을 전달하는 XRP 레저로서 그 기능을 구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유일무이한 존재, 바로 이 리플사의 XRP 그리고 XRP 레저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국경 간 결제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 스위프트 2.0의 망을 모두 깔아놨다라는 부분. 벌써 10년이 넘게 그 그물망을 깔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믿음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싱가포르에서 리플이 운영할 수 있는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2023년 10월 3일에 나온 그런 공식적인 기사고요. 맞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이미 리플은 싱가포르에서 이 결제기간 라이선스를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ODL 솔루션, 바로 그 리플의 페이먼트 솔루션, 주문형 유동성을 계속 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아예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식 라이센스까지 가져왔다라는 부분에 역시 뿌리가 확장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역시 잘 아시다시피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도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역시나 리플의 페이먼트 서비스가 슬슬슬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 파이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는 승인이 됐어요. 아직까지 현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더리움 선물은 승인이 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일단 GBTC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쭉쭉쭉 갈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스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신청이 돼서 승인이 돼서 출시가 된다고 해도, 왜냐, 수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자산 운용사가 이더리움을, 이 현물 이더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오게 될 이 현물 ETF 같은 경우는 해당 펀드가 해당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돼. 현물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날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부터 승인이 될 것인데, 이런 모건 스탠리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JP모건,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등 굉장히 많은 자산 운용사가 돈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기관 투자가들, 자산 운용사들이 돈을 쏜다라는 것이죠. 그 시기의 저울질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시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늦어도 내년 1분기 3월달 안에는 승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죠.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핵심 책임자가 이야기합니다. 올해 안에, 2023년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75%, 약 80%에 육박하는 높은 확률로 올해 안에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이런 주류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과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돈을 다루는 그런 기업들이 처음으로 일반 중개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쏠 수가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와 같은 그런 다른 주요 금융 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한 후 승인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정도, 10월 16일, 17일 기준점으로 해서 또 한 번의 SEC에 승인이냐 아니면 승인 거절해서 연기하느냐, 이런 부분 또 한 번의 지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보고,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GBTC에 대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일어나지 않을까. 시간은 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월에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호재거리들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는 굉장히 좋은 기사더라고요. 블록체인 기술로 글로벌 전송의 혁신, 혁명을 일으키는,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리플은 글로벌 전송을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다. 원래는 비트코인이 이걸 하기 위해 나왔지만 비트코인은 하나의 테스트적인 부분이라고도 어느 언론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중개자에 의존하고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전통 금융 시스템과 달리,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달리 리플은 빠르고
효율적인 트랜잭션이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오차율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노스트로 보스트로의 그 죽은 돈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이동은 블록체인으로서 국경 간 결제 스위프트 2.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국경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결제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바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면서 리플의 기본 디지털 통화 XRP,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리플 결제 시스템 중심에는 기본 디지털 통화 XRP가 있다라는 부분. XRP는 서로 다른 화폐 간의 원활한 가치 이전을 촉진하는 가교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원래 기사를 잘 읽지 않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천천히 정독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결론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과 기본 디지털 통화 XRP는 글로벌 전송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포텐셜, 즉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리플은 빠르고 안전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국경 간 거래를 제공하여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아주 매력적인 선택을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있죠. 왜? 공부를 수반했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리플을 투자한다고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XRP는 과거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만 약 3년에 가까운 법적 공방전, 세력들이 일부러 눌러놨다라고 얘기했고 소송은 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만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는 그들도 숨길 수 없다. 계속적으로 그런 블록체인과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텐셜이 굉장히 농후하고 강력한 미래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갈까요? 리플의 국경 간 결제 능력인데요.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XRP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결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의 XRP의 사용은 중재자를 제거하면서 지연 또한 줄이고 거래 비용 또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스위프트는 많은 은행들과 함께 블록체인을 결합하면서 실험을 많이 하고 있었죠. 여러 기업과 금융기관에서는 XRP와 관련된 무한한 이점으로 인해 ODL, On Demand Liquidity, 주문형 유동성, 새롭게 이름이 바뀌었죠. 리플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포함한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결제회사,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회사가 나오네요. 트랭글로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SBI 리밋과 SBI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면서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일본 시장, 동아시아에서 지금 ODA 솔루션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이 거의 10억 달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역시나 지금까지 무결점을 보여주는 블록체인 역할, 그 중에 중심엔 리플의 ODA 솔루션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회사는 ODA 관련 가치가 5,2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무려 9억이 넘는 9억 7천만 달러로까지 성장하면서 약 1800%에 육박하는 그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ODL은 XRP를 명목 화폐의 가교 통화로 활용한다라고 나오면서 주요 블록체인 회사는 연방 법원에 코인을 비보안으로 선언한 후에 이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ODL은 앞으로 더욱더 세력을 뻗쳐나가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더 많은 금융 시스템 회사들이 모두 ODL 솔루션을 채택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에비던스 자료로서 리플은 국제 금권 세력들과 이런 국제 기구들, 더 나아가서 싱가포르 통화청이라든지 그런 중앙은행들, 더 나아가서 블랙록 같은 그런 자산 운용사들, 플러스로 방금 트랭글로 언급드렸죠. 국경 간 결제 회사들 뿐만 아니라 송금 회사들까지, 핀테크 금융 플랫폼 회사들까지 모두 스위프트에 기결되면서 모든 국제 금융망을 깔아가고 있는 부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AI와 블록체인
온체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리플 XRP가 있다라는 부분, XRP 레저로서 가치의 토큰화가 일어난다. 자산의 토큰화로서 모든 재화들을 이 XRP 레저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인터 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리플의 XRP 레저밖에 못한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도 타임 레버리지에 집중해서 가셔야 됩니다. 오늘의 썸네일이 XRP의 미친놈이다 보니까 저도 약간 미쳐가지고 너무 흥분하고 있네요. 조금 가라앉히고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XRP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죠. 투더 문을 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말 들으면 아 미친놈이네 진짜 무슨 XRP가 $10,000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가치가 반영이 되고 세력들의 그 소나기에서 놓아진다면 무한한 가치 확대로서 투더문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반드시 도래한다고 보거든요. CBDC의 시대가 도래한다, 즉 다시 말해 XRP의 시대가 도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는 단연간의 하락 추세에 있었어요. 세력들이 일부러 눌러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가 넘는 그런 퍼센티지로 상승할 것으로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분석가들과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회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존 디튼이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SEC 의장 게리 겐슬러 해임해야 된다. 이제 나가야 된다. 너는 진짜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존 디튼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존 디튼의 트위터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게리 겐슬러는 이렇게 MIT 공대대학원 경영대학원의 교수였어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암호화폐의 70%, 80%는 증권이 아니다. 나는 이 암호화폐가 금융의 혁신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SEC 의장이 돼놓고선 그 남자는 투자, 계약, 증권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지금 존 디튼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해임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에 따르면, 걔 말에 따르면 누군가가 자산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이 자산이 증권으로 전환되는 걸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게리 겐슬러는 미국의 증권법을 전혀 모르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존 디튼이 굉장히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XRP 토큰은 법적 명확성을 불러일으키면서 모든 디지털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시기의 저울질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서 우리는 오히려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시는 것에 즐기는 투자자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XRP가 또 상을 받았습니다. Future Digital Award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플래티넘 상을 수상하면서 CBDC를 깔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플랫폼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리플밖에 구현할 수가 없고요. 이미 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통제하는 그 국제기구에서 결제 태스크포크에 리플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워킹 페이퍼에서 이미 리플사의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 나온 프로젝트 마리아나를 통해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 스위스의 프랑과 프랑스의 유로화와 싱가포르의 달러, 그 도매용 CBDC, 홀스케일 CBDC가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하게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국제통화기금이 핀테크노트라는 논문을 통해서 리플의 XRP를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너무나 많아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지 페드나우 서비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파운드 파운드 재단 역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XRP가 왕의 자리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친 자로서 즐기는 자가 인류인 거 다들 아시죠? 우리는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점리식 투자를 통해서 가치에 집중하는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부족하고 미흡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